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예요. 145페이지고요. 정묘일주 형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묘목을 나무 촛대라고 하고요. 정화를 촛불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형상을 나무 촛대의 촛불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촛불 아래에서도 하려고 하는 공부에 대한 의지, 공부 재능이 있고요. 또 초로 제 몸을 녹이면서도 주변을 밝히는 동정심, 봉사심, 인정이 많죠. 그리고 촛불이 잘 꺼져요. 촛불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 그런 점에서 감정 기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촛불 아래에서 뭘 하죠? 뭘 하겠죠. 낭만적인 뭔가를 해. 멜랑콜리한 뭔가 사랑도 하고 또 예술적인 뭔가도 하고 그래서 예술성, 낭만성이 있다고 하죠. 또한 묘목을 일지로 있으면 정밀하고 꼼꼼하고요. 자, 그래서 정묘는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묘뿐 아니라 정화일간은 모두 포함인데요. 여튼 정묘는 촛불의 기운이라서 아무래도 밤에 태어나는 것이 이 초를 밝히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모든 정화일주는 일단 밤에 태어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을 정화의 기본 골자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신살 보도록 할게요. 문곡귀인이 있네요. 문곡귀인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죠. 그리고 태극귀인, 중년 이후로 발복하는 말년이 좋은 귀인이라고 하고요. 효신, 인성일지라서 모친과의 애와 증이 온탕, 냉탕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철새개금, 자물쇠를 열쇠로 열다라는 뜻이죠. 뭔가 이 해결사적인 꼼꼼한 정밀 업상으로 풀어내는 업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지장간 볼게요. 갑을이에요. 정인 편인이죠. 좌법으로 보면 포태가 걸록재앙이고요. 인성이 엄청 불룩하다는 거죠. 공부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이 뭐예요? 엄마, 문서, 시험, 공부잖아요. 말하자면 엄마도 걸록제왕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엄마의 입김이 세겠어요. 정묘가 목화, 목기운, 화기운의 기운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이 발산의 기운의 모친이겠구나 하는 거죠. 12운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으로 앉았어요. 병은 12신살로는 역마의 기운이라고 해요. 그러니 병은 역마, 움직이는구나. 일단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직업도 진득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안 맞고요. 그리고 인성이 제왕 걸록인데 병으로 있으니 공부에 대한 열의는 아주 강한데 이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진득하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병은 일관성이 또는 변덕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력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망하도록 할게요. 술해요. 술토는 상관이고요. 해수는 정관이죠. 상관, 경관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가 병이니까 또 얼마나 움직이겠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전문가 영역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다. 그런데 너무 극과 극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업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의 가장 큰 미천 자산 뭐예요? 인성이죠. 그래서 직업성으로 꼭 인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통한 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굳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배운 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식상이 종법으로 목욕병이에요. 이 말은 뭐냐? 공부를 통해서 업으로 가야 되면서도 멋이 중요하고 가오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허드렛 일, 가오 빠지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정 욕구, 어디서 인정도 좀 받아야 되고 너무 뒤에서 조용히 자금자금 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직업적으로 심리, 철학, 종교, 정묘가 인성을 깔고 있는 만큼 이런 정신의 영역에 강하죠. 또한 기획력, 아이디어도 좋고요. 그리고 목화의 기운에 식상이 목욕병이니까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기획력, 디자인, 상담, 컨설팅 모두 괜찮습니다. 묘목일지라 꼼꼼하고 정밀업상이 좋고요. 또 자격증 베이스의 음식업도 괜찮아요. 식상이 목욕이니까 절대 미각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주방에만 있는 주방장은 안 맞아요. 내가 드러나야 되고 움직이기도 해야죠.
또한 인성일주는 끌어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중요해요. 사업을 해도 누군가가 오더베이스를 해줘서 내가 수수료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지, 영업하면서 명함 돌리고 또 전화 돌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좀 약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가오도 빠지는 거죠. 이런 성향들을 잘 고려하셔서 정묘일주 직업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오각형을 통한 십성을 보도록 할게요. 정화일간이니까 화기운을 빨간 동그라미 일간에 두고 시계 방향으로 두면 토, 금, 수, 목으로 돌리고요. 오각형은 각 십성의 자리가 붙박이니까 사주원국의 글자들을 각 오행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묘니까 화기운, 목기운에 두고요. 또 지장간, 인성의 갑을이죠. 인성에 두고 좌법으로 보니 걸록 제왕이고요. 지장간은 없는 오행, 먼저 비겁부터 보면요. 만약에 사주원국에 병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병화도 봐야 되거든요. 병화는 지지 묘목을 보면 12운성으로 목욕이 되고요. 또 식상, 토기운, 기토무토는 종법으로 보면 병, 목욕이 되고요. 화토동법이죠. 그리고 재성, 금기운, 신금, 경금이 일지 묘목을 보면 절태로 종하고요. 그리고 관성, 수기운이고요. 임수, 개수가 일지 묘목을 보면 이것을 인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는 천간을 오행에 끌어다 대입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임수, 개수는 뭐가 되냐? 또 장생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장간 인성부터 볼게요. 묘목이 유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매우 정밀하고 깔끔하고 똑 떨어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묘목도 유금도 도화의 왕지잖아요. 순도가 100%예요. 순도가 100%라는 건 순수한 맛도 있지만 좀 수국정책, 자존심이 센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오는 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정묘는 인성의 묘목이에요. 왕지죠. 인성으로 앉아있으니 공부에 대한 욕구 또는 배우고픈 순수한 의지가 강하고요. 공부뿐 아니라 박학다식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인성이 걸록재앙이니 자존심 고집도 세고요. 그런데 걸록제왕좌 병이에요. 병으로 있으니까 일관성이 약한 거죠. 이 공부 저 공부도 전전하기 쉬운 거예요. 대운에서 인성이 마침 초년에 잘 들어왔다 한다면 공부로 잘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 만학으로라도 늦게라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지의 편인 효신인데요. 인성이 걸록재앙이라 자존심, 외골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의존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효신이 그런 뜻이에요. 모친으로 보면 자식에 대한 안테나가 매우 높고요. 행동력도 있는 엄마죠. 묘목은 묘파성이라 해서 분리절단이라서 이 모친에게 심리적으로 기대면서도 또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성이 걸록제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빠가 약한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주도권이라는 게 있는데 정묘일주의 엄마 아빠는 엄마가 더 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겁할게요. 인성이 비겁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것을 목생화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성의 걸록제왕이 화기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육친적으로 보면 비겁, 이 화기운의 형제애가 매우 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병으로 기결되는 거죠. 여기에 병화도 목욕 종병이다. 목욕인 거죠. 아, 각자 바쁘구나. 각자 뽐내며 사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병 목욕이니까 응집력, 그러니까 뭐 으쌰 어울렁 더울렁 뭐 이렇게 협업하는 면에서는 약한 거예요. 식상 토기운 할게요. 토기운은 화토 동법으로 기토는 묘목을 보면 병이 되고요. 무토가 묘목을 보면 목욕이 되죠. 목욕, 병종, 병인데요. 식상이 목욕, 병으로 오면 특히 병이 병을 만난다는 것은 기토가 오면 특히 입이 짧고 또 소화기 계통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명에게 자식인데 자식이 병, 목욕이 병으로 또 종하면 공부보다는 멋이 중요하구나, 가오가 중요하구나. 그러니 너무 공부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죠. 표현력이 병, 목욕이다 한다는 것은 정화는 주작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말을 잘하죠. 말주변, 임기응변, 폼나게 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정묘는 인성을 활용하여서 좀 말하는 또는 나를 표현하는 이런 직업에 가면 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 목욕이니까 가오, 남눈 중요하죠. 그리고 병으로 종하니까 움직임이 좀 잦을 수가 있겠다. 내가 주목받는 업상에서 주도적으로 또 꾸준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재성, 금기운이죠. 신금이 묘목을 보면 절이고요. 경금이 묘목을 보면 태예요. 절태라는 것은 재물 쪽으로 좀 불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정묘는 인성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인성에서 전문가 영역으로 빠져야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죠. 남녀 모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절태다. 당주와 무정하다, 무연하다, 무력하다. 좀 밖에서만 이 아빠가 좀 바쁘시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남명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명에게 심호도 이 절태라는 것은 그리 돈독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좀 불리해요. 각자의 업상에서 그래서 따로 또 같이처럼 아침에 헤어지고 밤에 만나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관성 수기운이고요. 개수로 오면 장생이라 좋고 임수가 오면 사로 포태가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죠. 그러나 개수는 일간과 정계충이 되고 임수는 정입 합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확실히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수는 합을 이뤄도 겉잘 속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고 속으로는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사로 오면 아무래도 포태사의 기운이라서 좀 무력하다. 기운이 없구나. 그런데 사가 여기에서는 또 보수적인 기운도 있는 거예요. 사가 무력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난대하는 거죠. 아이코. 여기에 정묘의 묘가 묘파잖아요. 묘파는 분리절단의 기운이에요. 묘목으로 앉은 일주는 아무래도 배우자의 기운이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묘목 일지가 누가 있죠? 을정기 신계잖아요.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 모두 다 그래요. 남명도 여명도 재성, 관성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명 입장에서 묘목 일주의 이 관성은 아쉽지만 기대 난망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시모에게서 받는 거 이런 거 말고 딱 남자와 여명 자신의 관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 이 험난한 세상 여명은 스스로 헤쳐나가셔야죠. 그럼 또 어느 분께서는 나는 남편복 너무 좋은데요 하실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식신, 신강의 유무 이런 거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남편 사주와 내 사주를 궁합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죠. 여명에게 남자라고 했는데 남명에게 또 자식운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도 개수도 아주 맘 편하다. 어느 거 한 글자도 딱 내 입에 맞구나 이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너무 품으려 하지 말고 내보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고요. 화기운 일간이니까 화토, 금수, 목으로 배열하고요. 그리고 지장간, 인성의 간목, 을목, 제왕, 걸록이죠. 인성이 독보적이구나. 나인 비천은 인성이구나 알 수가 있죠. 자, 비겁부터 보면요. 비겁, 목욕, 병, 형제 인연, 형제복, 각자 도생이에요. 식상, 목욕, 병. 멋이 중요하고 맛이 중요하고 목욕, 병이 또 병으로 기결되면 일찍 사회활동하고요. 그리고 연애운도 좀 일찍 들어오죠. 그리고 건강적으로 보면 소화기 계통이 좀 약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식으로 보면 자식은 일찍 내보내야 된다. 기토가 오면 그리고 병궁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좀 유약할 수도 있어요. 재성 절태입니다. 부친 덕이 약하고 아내 덕도 좀 약하고요. 재물은 무조건 명예 지향, 나의 일의 즐거움, 나의 명예, 나의 이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기운 관성 장생사죠. 개수와 자수는 그중에 낮고 임수와 해수는 그중에 불리한데 자수개수도 절반의 성공이다. 정계충이고 자묘형으로 짜여지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여명은 늦게 결혼하는 게 답이고 남명도 자식의 운기가 좀 약해질 수 있으니 일찍 내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왔다 갔다 등교 하교라고 정정할게요. 인성, 수기운, 제왕, 걸록이죠. 학문적인 재능이 높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일관성, 지구력이 좀 자칫 약해질 수가 있으니 공부로 가는데 꾸준히 한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친의 영향력이 크죠. 하지만 마냥 효자 효녀는 아닌 거예요. 따로 또 가치로 가야 오래 가는 것이고 또 선을 너무 넘지 않도록 남명이든 여명이든 그리고 이분들의 모친이든 모두 다 노력을 하셔야죠.
십이신살 십이운성 하겠습니다. 묘목이니까 해, 묘, 미, 삼합이 되고요. 이 구조는 제가 십이신살의 적용 방법이라는 영상에 올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검정색 글자는 십이신살이고요. 때, 시기, 방향을 나타낸다. 보라색 글자는 십이운성이고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의 합은 임수고요. 일간의 충은 계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간이 합이 들어오면 수기운이 뭐예요? 남자 직장 명예잖아요. 여기서 발복하고 계수가 들어오면 남자 직장 명예에서 트러블이 좀 일어나는 거죠. 신강하면 좀 낫고 신약하면 불리하고요. 파란 스파크, 일지와 지지의 충돌을 의미하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십이신살과 십이운성의 이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먼저 파란 스파크부터 보면요. 묘목 동착이죠. 자수, 자묘 형살이고요. 오화, 오묘파고요. 신금, 묘신, 원진, 기문, 유금, 묘유충이에요.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는 미토, 자수, 임목, 축토, 신금이에요. 지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십이신살의 순서로 볼게요. 지연월, 망장, 반역, 육화, 겁재천이죠.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겁살, 제살, 천살의 순인 거예요. 그래서 지살, 해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는요, 해수뿐 아니라 해자축이 모두 마찬가지예요. 십이운성으로 절, 태, 묘로거든요. 음의 이 묘목 입장에서 차가운 물의 기운인 해자축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런데다가 절태 묘로 십이운성이 오는 거죠. 상태 상황도 별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수는 왜 여기서 이 조심해서 좀 사이드로 빠지냐 하면 지살태라서 그래요. 지살은 역마인데 지살도 태도 막 이렇게 팍팍 변동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막 지르지 않는다. 그리고 해, 묘, 미, 삼합을 이룰 때 반합이라도 목기운을 만드니까 수기운이 좀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는 돌다리 두드리고 가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수, 자묘형이고요. 연살 도화의 절인데 연살을 착각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활동적이고 외형적으로 가오가 있어 보이지만 상태는 절이고 결과도 절인 거죠. 명예 실추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쪽팔릴 수 있는 거죠. 자묘형이 정묘에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셔야 돼요. 여명에겐 관성이라서 이성 문제도 좀 들어올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이성이 들어오는데 왜 조심해야죠? 기혼일 때 그런 거예요. 아, 왜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축토, 월살, 묘예요. 정화일간이 축토를 보면 묘가 돼요. 월살은 달빛 아래 길을 헤매는데 묘인 거죠. 결국 묘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식신이니까 일에 억박이 오고 또 자식의 운이 약해질 수 있다. 건강도 축토 안에 개수와 신금으로 약화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임목 망신의 사예요. 월살 다음에 망신인데요. 월살에 너무 호돼서 망신에 좀 아직 얼떨떨한 거죠. 회복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래도 인성으로 오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 나를 드러내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전혀 모르는 분야 또는 전혀 처음 본 사람과 손잡고 손대고 뭐 이러면 상태 상황이 뭐예요? 사잖아요. 그러니 어렵습니다. 묘목 장성병이에요. 묘목 동착이죠. 묘목은 묘파성이라고 하는데 중간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묘목이 두 번 들어오면 두 배의 갈라짐으로 이 효과를 내는 거죠. 배타성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맞고 넌 더 틀렸고 이런 거예요. 으쌰 뭐 협력 협업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럴 때는 각자 잘 알아서 해서 조합하고 붙이는 게 더 낫죠. 괜히 뭐 잘해보자 손잡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으로 온다는 것은 편인이잖아요. 편인 도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더 조심해야죠. 진토 반한쇠예요. 문서운 들어오고 재물적으로 유리하죠. 결과가 안정적이고 괜찮습니다. 사화, 역마 제왕이에요. 겁재인데 반환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다시 사화운에 마음이 좀 동하는 거예요. 해볼까? 가볼까? 질러볼까? 그래서 나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중요한 거죠. 순간순간의 상황에 일이 일비하지만 않는다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오화 육회 걸록이에요. 오묘파로 오는데 성격이 엄청 급해지는 거죠. 재탐이 강해지고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다 먹고 이런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회는요 무조건 한번 멈춰야 돼요. 멈춰서 내가 잘 챙겨왔는지 뭐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결과론만 움직이면 일득삼실이 되는 거예요. 일득삼실은 긍정적인 분들은 1등 그래도 벌었잖아. 또는 부정적인 분들은 삼실 내가 다 까먹었네. 결론은 여튼 수업료 내고 교훈은 얻은 거예요. 미토 화계 관대예요. 해묘미 삼합이죠. 해묘미가 삼합을 이루면 더 목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식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미토는 식신이죠. 자식, 이룬이 약화되는 거예요. 합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금, 겁살, 목욕, 자수와 비슷해요. 상황 판단이 매우 거죽에 좀 쏠려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여지는 거, 보이는 거. 그런데 겁살이니 그 시기가 좋은 시기가 아닌 거예요. 목욕이라 재밌게 놀았지만 건진 건 없다. 도리어 뺏겼다. 그게 신금이에요. 묘신이 원진 기문이니까 남명에게 신금은 재성이죠. 그래서 더 부인과 갈등이 있는 거죠. 목욕으로 오니까 좀 다른 여자와 더 우리는 잘 통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다 부질없어요. 겁살이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유금 제살 장생이죠. 앞서 있었던 신금은 귀문관살이라서 신경이 매우 예민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유금이 오면 함부로 누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많죠. 그런데도 귀가 얇아. 상황은 또 장생이고요. 이 말은 재물은 뺏기는데 그건 확실한데 그래도 건지는 것도 좀 있는 거예요. 사람을 건지든 돈을 좀 융통하든 당장은 변통이 되는 거죠. 실속 있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실익을 좀 따져볼 만하죠. 술토 천살 양이에요. 천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기운이에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양이니까 아하 겨울이 다 가고 있네 느끼는 거죠. 마치 2월 말처럼 아주 추운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따뜻한 기운을 미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살의 기운일수록 더 겸손한 척. 겸손한 척? 겸손한 척 나는 몰라요처럼 자중하시면 뭔가 떨어진다. 먹을 게 생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조심 방향 하도록 할게요. 미토 남서 7시 방향, 자수 정북 12시 방향, 축토 동북 1시 방향이죠. 뭘 조심하느냐 하면요. 이사 이직, 학교, 계약, 병원, 격리, 금고 방향, 위치를 조심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대표자, 세대주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전체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방향만 안 가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대장군, 삼살방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전 국민이 같이 조심하는 방향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정묘 일주 하겠습니다. 문곡귀인, 순수 학문이고요. 예술 분야 이런 학문에 길하다는 거예요. 공부의 운기가 괜찮다는 거죠. 기회가 발달해서 문학성에 좋기도 하고요. 태극귀인 말년이 좋은 길신이고요. 그리고 효신, 효신은요 모친가의 애증이 있다. 효신이 있으면 자꾸만 좀 내가 나서기보다 누가 나서줬으면 하는 기운이기도 해요. 철쇠개금, 묘목, 유금, 술토가 들어올 때 철쇠개금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자격증 분야에서 마치 자물쇠를 열듯 해결하고 상담하고 컨설팅 하는데 잘 맞다라는 거예요. 천파성, 현침의 기운이고요. 예민, 분리, 절단의 기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묘는 마침 포태가 또 병이라서 더 이동, 변동, 변화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천파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평정심이 중요한 일주라는 거예요. 천을 귀인 해수와 유금인데요. 해수년은 괜찮고요. 유금은 사주 원국에 아예 있으면 불리하고요. 대운도 좀 불리하죠. 그러나 사주 원국에 유금이 없고 대운에도 없다면 그때는 세운 정도는 행운으로 들어올 때는 묘유충이 아주 센 거는 아닌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바닥을 치는 건 아닌 거죠. 해수와 유금의 행운에는 물론 잘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정묘는 후원성이 쏘쏘 나름 괜찮아지는 거예요. 건강은요. 묘목을 가지고 있으면 아픈 데가 좀 있어요. 병원에서 안 아프다 해도 좀 아픈 거예요. 몸도 자잘자잘 아프고 마음도 좀 심란하고요.
자, 보면요. 사주가 해자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목기운, 신경계, 그리고 화기운의 혈류, 피의 순환이 좀 약할 수가 있고요. 사오미로 가면 생식기, 신장, 방광, 폐, 대장 등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묘일주 살펴보았습니다. 인성이 걸록 재앙이면요. 아이디어, 기획력 다 평균 이상이고 높고 좋은데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는 행동력이 자칫 약할 수가 있어요. 해줬으면 의존성, 차려진 밥상, 꼭 말해야 알아? 뭐 이런 기운이 있는 거죠. 하지만 말해야 알죠.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정묘가 창의성이 좋다고요. 목화, 이 목기운, 화기운이니까 은근 진취적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해주길 또는 차려주길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묘는 너무 똑똑해. 끌어주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답도 내가 구하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길도 내가 내보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설령 길이 안 보이고 좀 빡빡한 이런 밀림 정글이라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꾸준히 밀고 가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정묘는 걱정 없는 사주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목요일 사주, 저는 꾸준히 한길 파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